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람개비 1번 작업을 했었는데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 모델링 한 결과 그대로 해가지고 출력을 하는 걸로 보통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바람개비 1번이 모델링 한 결과는 이렇게 바람이 돌아가는 거였지만 실제로 프린트할 때는 그렇게 출력을 하지 않고 부분별로 따로 분해를 해서 출력을 해서 다시 조립한 형태로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 바람개비 2번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바람개비 1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개비 1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는데요.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밑에 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둥 안에 이렇게 허브가 하나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허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날개가 4개가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날개는 스푼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있고 보라색의 스푼이 있습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게 되면 노란 스프는 밀려가게 되고 보라 스프는 바람이 피해가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바람개비가 되는 거죠.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 시절에 풍속개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풍속개의 모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STL 파일로 저장을 한 것은 이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부분별로 저장을 한 거죠. 부분별로 저장을 한 거고, 이 부분별로 저장한 것을 가지고 실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여기 허버, 그 다음에 날개 4개, 그 다음에 기둥, 요거를 따로따로 다 프린트를 해서 다 후처리를 해내고요. 그 다음에 끼워서 바람개비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이 바람개비 1번 형태에서 이제 조금 더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바람개비 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람개비 2번은 이런 모양입니다. 자, 바람개비 2번은요, 바람개비 1번하고 조금 다르게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타가 있는데, 우리 저기 비행기 보시면은 비행기 꼬리 날개가 있잖아요. 꼬리 날개 있는 것처럼 요거 이제 바람개비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뒤에 보시는 세모 모양의 꼬리 날개가 있습니다. 이 꼬리 날개의 역할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 몸을 틀어주는, 이 터빈을 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허브를 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허브가 바람 오는 방향을 해서 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날개를 보시게 되면 앞에 거기 바람개비 1번에서는 위에 꼽혀 있던 게 이제 앞에 꼽혀 있죠. 앞에 꼽혀 있는 여기 이 허브를 통해 가지고 날개 4개가 붙어 있는데 이 4개의 날개가 비스듬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람 보는 방향으로 얘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도록 되는 그런 바람개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바람개비 만드는 작업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어려운 수준의, 약간 어려운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델링들도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 가시면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물, 단순히 그냥 책에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바람개비 2번 같은 경우에는 바람개비 1번하고 차이가 조금 있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만은
일단은 움직이는 곳이 두 곳이죠. 바람개비 1번은 이렇게 회전하는 것만 있는데, 바람개비 2번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오는 방향에 따라 몸체가 또 움직입니다. 몸체가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자, 그렇게 두 가지 형태의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네, 그게 맞춰가지고, 몸체 위치하고, 이런 것들도 조절하는 것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른개비 1번에 실제 여러분들이 저장하셨던 이런 형태의 결과물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모양으로 결과물로 저장되는 것은 그냥 모델링일 뿐이고요. 실제 프린트할 때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새로 디자인 하셔가지고 3D 디자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똑같이 3D 디자인 하실 준비가 되셨으면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저하고 진행하시는 그 3D 모델링, 3D 프린팅 수업이 거의 이제 뭐 한 20회를 넘어서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델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신기한 형태를 만든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수업은 프린팅을 목적으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모델링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프린팅 할 것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프린팅을 했을 때 얘가 하나의 덩어리로 출력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부품별로 출력을 해가지고 따로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바람개비 1 같은 경우가 부품별로 진행을 해가지고 조립해서 사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거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분별로 진행을 해서 조립해서 사용하는 용도로서는 바람개비 2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람개비 2번의 기둥 부분이나 바닥 부분은 바람개비 1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반구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반구 바닥에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방구의 사이즈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눈금자 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 사이즈를 바꾸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굳이 이 소송창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반구 앞에 보시면은 꼭지 모양의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딱 클릭하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화면을 조금 넓게 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반구 가져오셨고요. 반구에 X값, 여기는 10mm로 해주시고요. 1cm죠. 자, 그리고 Y값은 100mm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값은 5mm. 약간 낮게.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진행했던 부분은 반구를 가지고 왔고요. 반구를 가져왔고, 이 반구의 사이즈, X축값은 10mm, Y축값은 100mm, 그리고 Z축값은 5mm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뭐, 여기 크기 바꾸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하고, 할 때마다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대로 일단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안 되시면 또 돌려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십자 모양의 바닥을 만들 거거든요. 맨 밑 바닥을. 자, 요거는 지난번에처럼 컨트롤 D, 복제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선택을 해주고요. 복제 기능 선택을 해주고, 자, 복제 기능을 선택한 순간 얘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의 요 반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일단 각도만 바꿔보겠습니다. 각도 선택해서 90도 90. 자, 이렇게 해서 길이가 100mm짜리, 우리가 100mm 10cm짜리죠. 10cm 바닥 십자가 다 만들어졌고요. 일단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얘네는 그대로 그룹을 해서 하나 묶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네. 작업을 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결과들이 가끔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움직일 필요가 없었는데 움직이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겠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움직여야 될 경우들도 있고요. 그럼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룹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룹 해제시키든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룹된 상태고요. 그룹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요 십자 모양의 바닥을 클릭을 해서 움직여 보게 되면 어디를 움직이든 같이 움직이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일단 요거까지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까지 확인되셨으면 이번에는 중간에 기둥, 예, 지름 10mm짜리, 높이 100mm짜리 기둥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둥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자, X축, Y축, 지름 10mm라고 했으니까 Y축 값 넣어주고 X축 값 넣어주면은 일단 지름 10은 완성이 된 거죠. 지름 10은 완성이 된 거고요. 높이 값 10cm, 100mm 잡겠습니다. 100mm. 자,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이 기둥은 여기 십자로 되어 있는 요 바타 여기 중간에 딱 위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기둥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십자로 만들어진 바닥을 같이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정렬 도구 사용을 해서 Y축 중간, X축 중간 해서 딱 중간에 갔는지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갖는 게 이상 없다 싶으시면 얘가 그대로 그룹 해서 기둥하고 그 다음에 밑에 바닥에 있는 십자하고 한 개의 모음이 되도록 한 개의 그룹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우스 사용하셔가지고 밑에 바닥을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이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돼요. 자, 일단 요거 이상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확인하시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도 지난번에 했던 거잖아요. 그죠? 예. 바람개비 1에서 진행했던 거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위에다가, 바람개비 몸체를 꼽을 수 있는 위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앞에 거 같은 거, 마찬가지로 5mm짜리 기둥 20mm짜리 올라갈 텐데요. 일단은 작업평면 도구 사용을 해서 맨 윗면을 먼저 찍어주시고, 자, 그러면 이 기둥의 윗면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원통을 하나 더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통의 사이즈는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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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m. 자, 해주고 원통 사이즈 5mm, 5mm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원통의 사이즈 5mm, 5mm 확인을 하셨고 이제 얘를 여기 중간에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하고 같이 해서 두 개를 같이 정렬 도구 사용을 해가지고요. Y축 중간, X축 중간. 자, 그렇게 하시고 그룹. 자, 그룹 다 되셨으면 작업평면 도구 바닥을 살짝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상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아무 곳이나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이동을 했을 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건 제가 잘못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 것하고 같이 선택을 해주고요. 그룹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실수를 했으니까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서 움직여 봅니다. 자, 이상 없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정면도 그리고 직선으로 보게 만들어주고요. 쭉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윗볼이 좀 전에 의심스러우니까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자, 붙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붙는 게 아무 이상 없는 게 확인이 됐고요. 자, 다시 홈. 자, 일단 이 상태가 되면은 여기 지금 만들어진 기둥 바탕이 되는 바닥면 그 다음에 기둥면은 작업이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하게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작업하게 되는 바람개비 2 같은 경우에는 몸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몸체에 꼬리가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 꼬리가 방향타 역할을 하는 그 꼬리입니다. 그래서 그 꼬리를 달 수 있도록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자 하나 가져오시고요.
상자를 가져오시고 이 상자의 사이즈는 X, Y, Z 세 개를 다 15mm로 바꾸겠습니다. 15, 15, 15. 자, 15, 15, 15mm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야 될 얘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다가 이 상자의 모서리 값을 3 정도로 늘려놓겠습니다. 3. 약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요 상태에서 얘가 조금 있다가요. 여기 중간에 꼽힐래예요.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꼽힐래고 여기가 지금 기둥의 두께가 5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꼽혀서 자유롭게 돌아가려 그러면 5mm보다 조금 더 넓은 구멍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6mm짜리 구멍을 만들어서 구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통 사용을 해주시고 자, 원통 사용해 주시고요. 이 원통에 Y축값 6mm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네. Y축값 6mm 그 다음에 X축값 6mm 되셨고요. 자, 그리고 요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Shift 키 눌러서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고요. 정렬 도구 X축값 중간 그 다음에 Y축값 중간 하시게 되면 중간에 딱 이렇게 들어갔구나 라고 하게 되시면은 일단 얘는 선택을 하시고 그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요 상자 가로 X하고 YZ 15mm짜리 요 상자가 중간에 6mm짜리 구멍이 파져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상자를 이용을 해서 뒤쪽에는 방향타가 되는 날개를 붙일 거고요. 앞쪽에는 원 기둥 하나 붙여가지고 그 원 기둥에다가 허브, 날개가 이렇게 4개 달려있는 허브를 갖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을 잡아가지고요. 이쪽 부분에다가 원 기둥 하나 갖다 꽂고요. 그 원 기둥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개 허브를 꼽을 기둥을 하나 갖다 박을 거거든요. 자, 작업 평면 먼저 선택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원 기둥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 기둥의 사이즈는 똑같이 5mm, 5mm로 잡겠습니다. 5mm, 5mm. 자, 원 기둥의 사이즈 5mm, 5mm인 걸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는 약 한 10mm 정도만 튀어나오도록 1cm 정도만 튀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상자의 중간에 딱 가도록 일단 위치하겠습니다. 정렬 도구 사용을 하고요. 수평으로 중간, 수직으로 중간. 자, 그리고 중간중간 되셨으면 일단 그룹 시켜줘가지고 이상 없이 그룹으로 딱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평면 사용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만들어진 것처럼 상자의 앞부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코가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는 조금 있다가 이제 방향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이렇게 돌아가는 타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요. 걔가 여기 꼽힐 거예요. 허브가 만들어질 거고 허브가 꼽힐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허브 네 곳에다가 바람개비 날개가 꼽힐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에는 방향타 모양으로 갈 수 있도록 바람이 불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넓은 삼각형이나 넓은 사각형을 붙이게 되거든요. 자,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본 세이프들 중에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쐐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쐐기를 하나 가져와 보시죠. 자, 쐐기 가져왔습니다. 자, 이 쐐기라는 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충 여기서 아주 얇게만 디자인 하셔가지고 조금만 더 키워주게 되면 요거는 방향타로 쓸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무게하고 나중에 여기 앞에서 바람개비 날개하고 붙게 되는 그 무게하고 어느 정도 비교를 했을 때 앞쪽이 뒤쪽보다 가벼워야 앞쪽이 뒤쪽보다 가벼워야 이 앞에 날개가 잘 돌아가요. 제일 좋은 거는 딱 균형이 맞으면 제일 좋지만 우리가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딱 맞춰가면서 계산까지 해가지고 맞추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뒤쪽 요 방향타 쪽은 아주 넓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여기 색이라는 부분을 마우스로 먼저 클릭을 해주고요. 자, 이 색이라는 부분의 넓이 값은 2mm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Y값, 요 길이 값인데요. 길이 값은 네, 50mm로 하겠습니다. 50mm. 그리고 높이 값도 50mm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 두 개를 일단 중간 정렬 먼저 하겠습니다. 중간에 가도록 정렬. 중간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중간이 되는 거죠. 한 줄로 되는 것. 자, 그리고 이렇게 비춰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위쪽에서 딱 봤을 때 지금 여기 안쪽에 들어와 있는 쐐기가 안쪽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자를 앞으로 밀든지 아니면 쐐기를 뒤로 밀든지 해서 약간의 위치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쐐기의 끝부분이 안 보이도록만 해주세요. 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안쪽으로 들려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죠. 이 방향타가 넓으면 넓을수록 불어오는 바람 방향에 따라서 잘 반응을 해요.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본 경험상 보기는 조금 안 좋더라도 방향타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반응은 가장 빠릅니다. 혹시라도 이게 좀 보기가 안 좋다 싶으신 분들은 얘 높이를 조금 낮춰주셔도 돼요. 지금 제 같은 경우에 50mm 해놨는데 50mm 해놓은 게 조금 보기가 좀 그렇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뭐 한 40mm 정도 때린다든지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바람 속도에 대한 바람에 대한 반응 얘가 조금 느리게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 되셨으면 얘네는 그대로 그룹 이렇게 해서 그룹. 자, 또 두 번째 부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부품을 한쪽 구석으로 좀 밀어 넣고요. 자, 이렇게 한쪽 구석으로 밀어 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앞부분에 여기 이제 여기 그 터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터빈 앞부분에 프로펠러 날개 4개를 꼽을 허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 허브를 만드는 작업은 원통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통 가져오시고요. 자, 원통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원통의 사이즈 이제부터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X축, Y축 15mm, 15mm, 그리고 Y축도 15mm. 자, 그리고 높이는 8mm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8mm. 자, 그리고요. 여기 중간에 얘가 나중에 여기에 꼽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쪽 부분에
빨간색 지금 여기 그 앞쪽에 얘가 꼽혀지는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5mm거든요. 5mm인데 5mm짜리에 좀 꼽혀져서 얘가 자유롭게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구멍을 6mm짜리 구멍을 하나 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원통 하나 가져오시고요. 자, 원통에 6mm, 6mm. 자, 그리고 요 6mm, 6mm짜리 원 기둥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허브용으로 가지고 왔던 원통하고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봅니다. Shift 키 눌러서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정렬 도구 사용하시고 X축 중간, Y축 중간 해서 중간에 딱 가도록 해주시고요. 중간에 갖는 게 확인되셨으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죠. 아래로 다 뚫혀야 됩니다. 자, 중간에 가는 게 확인되셨으면 그룹.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완성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일단 얘는 조금 있다가 여기에 꼽을 수 있도록은 만들어졌어요. 얘를 출력을 해서 여기다 꼽을 수 있도록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할 일이 뭐냐면 여기다가 날개를 꼽아야 되잖아요. 예, 바람개비 날개를 꼽아야 되는데 바람개비 날개를 먼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바람개비 날개를 꼽는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개비 날개를 꼽는데요. 날개의 모양이 이렇게 바로 펴져 있으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바람이 그냥 부딪혀서 그냥 반대로 가버려요. 반대로 가버리거나 피해가게 되는데 바람개비가 이렇게 털어져 있으면 바람이 불잖아요. 그냥 바람이 불게 되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바람이 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건 얘가 약간 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약간 45도 정도. 이 각도는 뭐 트는 거에 따라 좀 속도는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략 한 45도 정도 틀어놓은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바람개비 날개에다가 그렇게 틀어주는 각도를 미리 넣을 거냐 아니면 바람개비 날개에는 틀어주는 각도를 넣지 말고 허브 있죠, 허브. 조금 이따가 둥글게 만들지만 허브의 옆면에다가 바람개비를 꼽을 때 45도 각도로 돌려서 꼽게 만들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허브에다가 구멍을 뚫을 때 45도 각도로 뚫을 수 있도록 허브를 허브에 뚫을 구멍을 어, 45도 각도로 꺾여진 상태로 일단 먼저 뚫겠습니다. 뚫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꼽혀지는 바람개비하고 바람개비 날개 모양은 정상적인 각도에서 작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똑같이 작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다시 팅크캐드 화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팅크캐드 화면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부분이 바람개비 날개를 이제 꼽을 허브를 만들어주는 부분인데요. 어, 바람개비 1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일단 바람개비 날개가 들어가게 될 구멍의 사이즈는 3mm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자를 가지고 오고요. 구멍 상자를 아예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멍 상자의 사이즈를 자, Y축값 3mm, X축값 3mm, 그리고 Z축값 3mm. 자, 이렇게 하게 되면 3mm, 3mm, 3mm짜리 상자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얘가 구멍 상자이기 때문에 얘하고 딱 결합시켜서 얘를 그룹시키게 되면 구멍이 딱 뚫히는 거는 이미 바람개비 1번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바람개비 2번에서는 바람개비 날개가 45도 각도로 꺾여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각형 상자를 쓰고 있고요. 이 사각형 상자를 45도 각도 꺾어서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집중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자, 얘를 앞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각도,
얘를 45도 하면은 살짝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꺾이죠. 자, 그리고 요 상자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허브용으로 쓰는 이 원통하고 같이 선택을 하고요. 정렬 도구 사용을 해서 자, 여기서 Y축 값은 맨 앞으로 Y축 값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Y축 값은 맨 앞에 붙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Z축 값 중간으로 X축 값 중간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허브로 사용하게 되는 이 원통의 중간에 한쪽 면에 45도 각도로 틀어져 있는 상자가 구멍의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형태의 구멍을 또 반대쪽 이렇게 또 뚫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컨트롤 D 해서 일단은 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옮기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개만 옮깁니다. 일단 이렇게 좀 멀리 띄워놓고요.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정렬 도구를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 만들어져 있는 원통하고 그 다음에 이 상자를 두 개 선택을 해서 그룹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구멍이 뚫히죠? 자, 그리고 지금 새로 가져온 이 상자하고 그 다음에 원통하고 다시 한번 정렬을 하겠습니다. 정렬을 해서 이번에는 Y축과 끝부분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Z축값은 중간인 게 맞을 거고 X축값도 중간인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 반대쪽에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서 바로 그룹을 시키고 또 여기다가 반대쪽에 또 해도 되겠지만 바로 비슷한 방법이 바람개비 1번에 있는데요. 앞에 그룹되어 있는 이 구멍을 먼저 해제를 합니다. 자, 그룹 해제를 먼저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룹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양쪽에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상자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선택해주고 또 반대쪽도 Shift 키 눌러서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 양쪽에 있는 상자만 선택이 된 상태잖아요. 자, 이 상자를 복제를 해서 반대쪽에다 90도 꺼서 넣어줄 거기 때문에 이 상자만 그룹화 시켜주고 자,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하시게 되면 같은 모양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복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움직이는 각도 90도를 넣어줍니다. 90도.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면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구멍이 이제 뚫힐 수 있도록 네 개의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상태를 해보셔야 돼요. 이 상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일단 그룹 얘들을 사용을 해서 그룹 네. 자, 일단 요렇게 만들어졌고요. 얘도 일단 출력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놔두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놔두고 출력을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꽃필 날개만 만들어 주게 되면 바람개비 2번의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자, 날개 작업은요. 그냥 상자를 사용을 할 거예요. 상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꽃피는 사각형 기둥 넣는 걸로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상자를 먼저 하나 가져오고요. 얇은 날개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날개 모양 크게 이상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자, 날개 모양 넓이 값은 10mm로 해주고요. X값 10mm 그 다음에 Y값 40mm 자, 그 다음에 Z값 두께인데요. 2mm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끝부분이 너무 각져 있으면은 나중에 그 프린트하고는 좀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끝부분 각져 있는 부분을 상자 속성을 이용을 해서 한 3 정도로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이렇게 동글스름한 날개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아까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여기 허브 이쪽 허브에 이제 꽃피는
여기 이 허브에 꼽을 수 있는 기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둥 작업을 들어갈 텐데요. 지금도 똑같이 상자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자 사용을 해주고요. 자, 우선 여기서 아까 여기 들어가 있는 요 기둥의 사이즈가 3mm, 3mm, 3mm짜리를 만들었잖아요. 3mm, 3mm, 3mm짜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여유 있게 들어가려 그러면 1mm 정도 간격을 두게 되면 여유 있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유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꽉 꼈으면 좋겠다 싶으실 경우에는 한 2.5mm 정도, 0.5mm 정도 간격을 좀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 Y축값 지금 20mm 되어 있는데 얘를 2.5mm로 바꾸겠습니다. Y축값 2.5mm. 자, 그리고 X축값 지금 20mm 되어 있는데요. X축값도 2.5mm. 자, 그리고 얘는 너무 길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길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여기 길이 값은 한 5mm 정도로 하겠습니다. 5mm. 자, 그리고 요 끝하고 그리고 이 날개 끝하고 일단 중간 정렬을 먼저 하고요. 얘를 선택을 하고 얘를 선택을 해서 중간 정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 정렬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갖다 붙여주게 되면 날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5mm 정도 되니까 지금 여기 뭐 이렇게 한 5mm 정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가 결합이 되면 날개를 여기 딱 붙이는 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45도 정도로 해서 날개가 여기 끼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얘는 그룹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날개를 지금 4개를 꼽을 거거든요. 4개를 꼽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Ctrl C 그 다음에 Ctrl V 한번 자, 또 Ctrl V 두 번 또 Ctrl V 세 번 자, 이렇게 해서 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업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기둥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기둥 위에 꼽히는 터빈이라고 보통 이제 풍력 발전기 터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몸체 부분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몸체 부분에 꼬리 방향타 부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몸체는 여기다 꼽히는 거니까 일단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 꼽히는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날개 허브거든요. 날개 허브가 되고 이 날개 허브가 여기에 이제 꼽히게 됩니다. 여기에 꼽히게 되고 이 허브에는 날개 4개 꼽히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작업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 날개 자체에는 2.5mm 두께를 가지고 있는 상자가 꼽혀져 있지만은 얘가 정상적으로 꼽혀져 있거든요. 돌리지 않고. 근데 이 허브에서는 45도 꼽혀지니까 결국 꼽혀질 때 45도 돌려서 꼽혀진다는 얘기죠. 꼽혀지게 되면 바람이 불게 되면 한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돌아가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다 보면 얘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얘 꼽히는 건 됐는데 얘가 앞으로 나오는 걸 막는 작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얇고 얘를 딱 감쌀 수 있는 캡 같은 게 하나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캡 작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 작업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런 꽃갈 모양을, 원추 모양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구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방구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반구 가져오시고요. 자, 반구 가져오시고, 반구에
바닥 부분에 여기 이제 사이즈를 먼저 나올 텐데 요 반구의 사이즈를 X축, Y축 고려해서 15mm, Y축 15mm, 그리고 S축도 15mm. 자, 그리고 여기 기둥이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여기 얘가 감싸야 될 이 기둥의 지름 얘가 지금 5mm거든요. 지금 여기는 꽉 끼워야 되니까 5mm로 바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5mm 기둥을 만드는데요. 자, 원통을 사용을 해주고 5mm 기둥을 만드는데 이 바닥면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바닥면에 만들어야 되니까 작업 평면 도구 사용을 해서 바닥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원통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5mm, 그리고 여기도 5mm. 자, 그리고 5mm, 5mm 하시고 난 다음에 일단 중간 정렬부터 먼저 해줍니다. 중간 정렬, 중간 정렬, 중간 정렬.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지금 상태에서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이 어떤 도형이나 세이프를 움직이게 되면 한 개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1mm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여기 이 원기둥 여기 풍력 발전기 모양의 요 원기둥 부분이 아까 10mm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허브 얘 두께가 8mm거든요. 그럼 대략 한 2mm 정도 공간이 남아요. 그런데 이 허브가 약간의 유격을 주기 위해서 1mm 정도 공간을 준다 그러면 여기 이 앞에 카바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mm 정도의 파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1mm 정도의 공간만 있고 1mm 정도의 공간만 가지고 얘를 꽉 끼울 수 있으면은 완벽하게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1mm만 요 구멍이 위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애를 1mm만 위쪽으로 올려서 구멍을 파주면 되는데 그 1mm를 옮기는 방법을 1mm 옮기는 방법을 키보드 컨트롤 키하고 키보드 사용을 해서 움직여 주셔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작업 평면이 어느 쪽으로 가 있냐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위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위로 가나요? 아래로 가고 있죠. 제가 아래로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아래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금 위상이 지금 뒤집어져 있거든요. 위상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작업 평면이라는 것이 일단은 사용하는 개체의 어떤 면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아예 뒤집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작업하기 편하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뒤집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얘만 확대해서 보시고요. 자, 얘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요거는 아래로 내리는 건데 우리 눈에 보이기는 위로 올리는 것처럼 보이게 컨트롤 키 누른 상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위로 살짝 들어간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반구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투명 문구 구멍하고 같이 결합을 시키겠습니다. 그룹. 자, 요렇게까지. 자, 그리고 작업 평면 해제를 해주고요. 자, 이제 만들어진 부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부품들이 만들어졌고요. 이 부품들 중에는 지금 반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1mm 정도 공간이 있는 게 지금 바닥면에 있잖아요. 바닥면에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1mm 바닥면에 있으니까 스포트가 여기에 쌓이게 될 거라고요. 근데 1mm 바닥면에 생기는 스포트를 안 쌓이게 하려고
얘를 뒤집어 놓게 되면 이 반구의 이쪽 바깥 부분에 스포트가 쌓이게 될 겁니다. 얘를 뒤집어서 놓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얘를 뭐 이렇게까지 했다. 자, 이렇게 뒤집어 놨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쪽 부분에 스포트가 쌓이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쌓이는 스포트보다는 1mm 밑에 쌓이는 스포트가 훨씬 결과물로서는 더 깔끔할 것 같으니까 얘네는 그냥 이대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날개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날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날개의 두께를 2mm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3mm짜리 기둥을 옆에 갖다 붙였습니다. 자, 좀 더 확대해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살짝 보시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둥글게 처리를 한다거나 다른 모양을 넣어도 되겠지만 뭐 이 정도는 하시더라도 한 1mm 정도 차이 나는 건데 눈에 그렇게 뜨이진 않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바람갭이 1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력할 수 있는 범위가 일단은 높이 150mm 그리고 Y축 150mm, X축 150mm 그 간격안에 들어와야 출력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출력할 때 거리가 얼마나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먼저 해볼게요. 마우스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쭉 다 선택을 해보게 되면 자, 여기 152mm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Y축은 128mm가 나왔습니다. X축 128mm, Y축이 152mm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X축 간격만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얘만 조금 더 안쪽으로. 그리고 이 날개 두 개는요. 날개 두 개는 두 개를 같이 그룹시켜서 안쪽으로 좀 옮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출력하는 공간을 최소화시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mm 안쪽에 출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살짝 조절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자, 지금 이제 떨어져야 될 부분들 다 떨어지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붙어야 될 부분들 다 붙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출력을 할 때는 요 전체를 다시 한번 그룹화 시켜 주셔야 돼요.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 일단은 그룹 하시기 전에 140mm, 100mm 확인됐잖아요. 자, 요거 보시면은 일단 150mm, 150mm 안쪽이 다 들어가는 거 확인되셨고 높이도 122mm입니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룹. 자, 그리고 그룹 하고 나면은 얘네가 이제 또 하나로 되고요. 이제 STL 파일 내보내기에서 STL 파일 내보내기 하시고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내진 파일을 가지고 그대로 프린터로 보내기 위해서 G코드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은 바람개비 2로 바꾸겠습니다. 바람개비 2. 자, 일단 여기까지. 네. 그래서 바람개비 2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바람개비 1과 바람개비 2가 진행이 됐는데요. 바람개비 1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은 평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바람개비였다 그러면 바람개비 2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동작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오는 바람을 바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틀어주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바람개비거든요. 실제로 얘를 출력을 했을 때 동작을 제대로 할지, 그 다음에 출력해서 조립을 했을 때 제대로 조립이 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따라 또 달라요. 우리가 컴퓨터상에서는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지만 실제 물리적인 현상에서는 필라멘트가 출력이 되면서 스포트가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스포트가 좀 빠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에러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모든 부분들을 바닥에 딱 붙여서 출력을 했지만 어느 한 부분은 바닥에서 떠 있어 가지고
출력할 때 에러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험이고 그다음에 반복해서 사용을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쌓아서 3D 모델링, 3D 프린팅이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융합 역량으로 잘 성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